자, 열화와 같은 성원의 힘입어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많이 찍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 찍고 올리고 갈게요. 오늘은 명사 뒤에 여러 수식어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명사 뒤라고 해서 수식어구가 하나만 붙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붙을 수 있는 건데 그 형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찾아가지고 그 명사를 꾸며준 친구들은 누구고 그래서 주어는 누구고 또 동사는 누구인지 여전히 그 구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난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이게 독해 문제에도 되게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순서 문제라던가 삽입 문제에서는 누구보다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게 구문이고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습을 해가는 게. 자, 105번부터 거두절미하고 105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르네상스의 예술가들. 걔네들은 누구냐면 이거를 촉진하는 애들이래. Who promote the idea. 그죠? 생각이라는 것. 창의적인 천재성에 대한 창의적인 천재라는 그러한 개념을 촉진시킨 예술가들입니다. 창의적인 천재라는 생각을 촉구하는 만들어내는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워크숍이라는 것을 엽니다. 이 워크숍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냐면 예술가들의 어시스턴트들로 스텝진들이 이루어진 워크숍이었던 거고요. 이 관계대명사 후는 앞에 있는 예술가의 어시스턴트가 아닐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who carry out. carry out은 수거로 수행하다의 뜻이죠. 대다수의 노동력이라는 걸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또 PP형의 분사. 어디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냐면 걔네들의 마스터의 디자인을 turn A into B 뭐 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다. 바꾸는 거죠. 마스터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예술의 작품으로서 바꾸는데 참여가 되어지는 노동력의 대다수를 실행하는 예술가들의 어시스턴트, 보조가? 네. 보조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려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후라는 관계대명사가 사람을 어시스턴트를 꾸며주기 위해서 또 관계대명사 후를 그리고 워크숍을 꾸며주는 것이 PP형의 분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창의적인 천재들에 대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면 거장이죠. 뒤에서 붙여 읽으면 거장들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예술가들, 창의적인 천재적인 생각 얘네들이 뭐 예술가들이고 이걸 만들어내는 예술가들은 무엇을 개최하게 되냐면 워크숍이라는 거, 작업장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장은 누구들로 누구들로 채워져 있는 곳이냐면 그 예술가들의 보조가들로 채워져 있었고 이 예술가들의 보조가들이 대다수의 노동력이라는 거를 실행해 냈던 거죠. 그들의 마스터의 작품이라는 거를 예술적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106번. 조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증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 되겠죠? 오랜 기간 동안 손상이 있었던 증거인데 이 증거가 또 무엇을 나타내게 되냐면 이 증거가 이거는 뒤에 보니까 psychological trauma 그러니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외상 증후군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손상이라기보다는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손상이 아니라 이러한 걸 나타낼 수 있는 증거겠죠. 이렇게 꾸며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증거 이런 식으로 이 연구자가 발견한 증거가 첫 번째,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질 수 있는 손상에 따른 증거인데 이 증거라는 걸 또 꾸며줍니다. 누가 꾸며주게 되냐면 ing 형태의 분사가. 이 증거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심리적인 외상 증후군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간의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since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은 뒤에 현재 완료 시제가 있을 것이고 뒤에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니까 animal rights group,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 그룹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룹들, 단체들 같은 경우는 무엇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make라는 동사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보어 자리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거냐? The cruelty, 잔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 잔혹성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동물이라는 것에 영향을 주는 거고 동물이 또 무엇을 위해 사용이 되어지는 거냐면 실험의 연구조사를 위해 사용이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해봤을 때 사람들에게 인식을 알려주는 게 동물 권리 집단에 대한 역할이었는데 1960년대 이래로 걔네들이 하는 거는 동물에 대해서 끼치는 잔혹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동물들은 실험에 대한 조사로서 사용이 되어진 동물들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108번 Much of your email. 당신의 이메일의 상당 부분은 어쨌든 이메일은 셀 수가 없습니다. 보다시피 이게 왜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너 이메일은 셀 수가 없고 그래서 얘에 대한 수식은 much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come라는 동사로 받게 되죠. 이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완전하게 낯선 사람들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 낯선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낯선 사람들 알지 못해 당신을. 또 꾸며주게 돼요.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후가 한 번 더 꾸며주게 되죠. 그냥 그 낯선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하게 너한테 셀이라는 동사도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2개.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팔려 그래.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그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달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아마도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팔기를 원하는 누군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두 덩어리가 얘를 꾸며주고 앞에 있는 완전 낯선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 그렇죠, 그죠? 자, 고대 롬에서 메시지인데 어디에서 보내지는 센트는 pp형의 분사입니다. 얘라는 거를 단번에 직감할 수 있었던 거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명사가 없기 때문에 pp형의 분사로서 메시지를 꾸며줄 거고 또 for라는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또 여기까지 가로를 묶겠죠. 그래서 이게 또 아마도 메시지를 꾸며주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냐면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짧은 거리를 통해서 보내지는 메시지들이고 이 메시지를 위한 것들은 빠른 대답이 예측이 되어 기대가 되어지는 빠른 응답이 필요했던 이런 메시지들인 거야. 결국 이 메시지들이 쓰여지게 됐던 건데 무엇을 가지고 쓰여지게 되는 거냐면 철필을 가지고 쓰여지게 됩니다. 어디 위에 나판 위에 철필로 쓰여지게 되고 이 나판이라는 거 어때? 책처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접혀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쓰여지고 있네요. 이해가 되죠? 철필 같은 걸로 짧은 거리에서 이제 보내지는 메시지들은 답장이 좀 빨리 돼야 하는 상황인 건데 여기는 이제 나판 위에 철필처럼 쓰여져 있고 그 나판이라는 거를 꾸며주는 게 책처럼 접힐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연결사를 우리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while과 because, while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뒤에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동반하게 되었을 때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쓰여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뭐하는 반면에 라는 뜻으로 쓰여지거나 아니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양보의 뜻으로 쓰여지죠. 얘 같은 경우 여기에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while이란 친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은 이거 2개 생각을 했을 때 이 앞의 내용과 상관없이 뒤의 내용이 이제 주장 그리고 둘의 내용은 반대다 라는 거고요. because 뒤에 있는 문장과 원장의 주자를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더 복잡한 사례가 있다. 긍정적인 관행인데 뭐에 의존하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라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긍정적인 관행이라는 것이 있다. 그죠? 그 에너지라는 것은 어때? 큰 규모로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hardly. 거의 뭐 하기 시작하지 못한다. 거의 뭐뭐 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거든. 지속 가능하면서 재사용 가능한 바이오 베이스드 이코노미라는 거를 거의 만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 앞뒤의 내용이 반대죠. 앞에는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뒤에는 어때? 얘네가 지속되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얘는 반대 역접 while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행들이 늘어나고 있어. 더 많은 관행들이 있어요. 얘들이 있어. 뭐에 의존을 하고 있는 얘들이냐면 알다시피 릴라이 온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릴라이 온도 그렇고 디펜드 온도 그렇고 얘는 이 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라서 PP형의 분사를 쓸 수가 없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무조건 누구를 수식하든지 간에 무조건 ing로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라는 것에 의존하는 긍정적인 관행들에 더 많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뭐 하지 못한다? 그쵸? 지속 가능하면서 재사용 가능한 바이오 생물을 기반으로 한 경제라는 걸 만들기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뭔지 모를까봐 뒤에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이 에너지 무엇으로부터 유래가 된 거냐면 포토신세사이징. 포토라는 게 광이고요. 신트사이즈가 광합성하는 거거든요. 유기체라는 걸 광합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고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의 형태는 또 어떠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큰 규모로서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사례가 많지만 그것이 경제라는 걸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증가되어지는 모든 발견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적용이 되지 못하죠. 그죠? 이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 결과 위치가 가리킬 수 있는 게 앞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지만 이게 앞문장 전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앞문장 전체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뒤에 y 때문입니다. y를 쓰게 되면 뒤에 결과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원인. 한번 그렇게 맞는지 해석을 해볼까요? 모든 흥미로운 발견이라는 것이 명백한 적용이라는 것을 갖고 있진 않지만 나시잖아요. 그죠?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그 결과 여기에는 많은 혁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어떤 혁신이냐면 이것은 부합할 수 있는 제품이죠. 어떤 제품?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실험실에서 미루어져 왔던 제품이라는 것이 부합되어질 수 있는 많은 혁신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발견이 명백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결과 되게 많은 발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발견들 제품과의 부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제품이라는 건 그죠. 실험실에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졌던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죠? 흥미롭지 않은 거야. 명백한 응용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흥미로운 발견이 아니었어. 모든 흥미로운 발견이 명백하게 적용이 되어지지는 않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많은 혁신을 줄 수 있다라는 원인 결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속성, 영웅들의 한 가지 속성인데 어떤 영웅들이냐? 걔네들 정말로 웅장한 대단한 영웅들이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goes beyond 뭐를 넘어서게 되냐면 모든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영웅들이라기보다는 속성이 있다. 그치? 왜 얘를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뒤에 있는 동사 보면 되죠. 동사가 goes라는 단수입니다. 단수라는 친구를 꾸며주려면 앞에 있는 대시 꾸며줄 수 있는 얘가 가리키는 명사 자체가 단수 명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어로즈는 보다시피 복수이기 때문에 단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앞에 있는 트레이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한 가지 특징. 그러니까 엄청 진심으로 대단한 영웅들의 모든 문화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기꺼러운 마음이래. 뭐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선의를 위해서 그 누군가의 삶의 위험을 감수하는 기꺼러운 마음. 리스크라는 게 위험을 감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그죠? 타인들의 선의를 위해 타인들이 좋은 거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한다. 위험을 감수한다. 라는 얘기로 보여지죠. 113번
관계대명사가 연결이 되니까 가로 묶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펜드 시간 ing 엄청나게 수천 시간이라는 것을 쓰는데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관찰해요? 큰 돌고래의 행동을 관찰을 하는 엄청난 시간을 보냈던 연구조사자들이 발견한 사실이 무엇이냐? 그지? 사회적, 그죠. 남자 돌고래들이겠죠. 그래서 남자 돌고래들은 사회적 동맹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서로서로. 그리고 이게 뒤에 동사가 보니까 R을 쓴 거로 보아서는 이 대시 꾸며주는 거 앞에 있는 동맹이지 않을까. 보게 되면은 걔네들은요, 훨씬 더 정교하대요. 어떤 동맹들보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동맹을 꾸며주는 게 맞아 보이죠. 그리고 얘는 관계대명사란다. 뒤에 있는 비교급이라는 모얼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무엇을 적었어요? than이라는 비교 구문을 적었거든요. 얘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강조의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정교해지도록 어떠한 동맹들보다도 그 동맹이라는 거는 동물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동맹인데 이건 누구와? 인간의 종과 구별되어지지만 동물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되게 정교한 사회적인 동맹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을 제외한 거예요. 인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part from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무엇뭐를 제외하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counselor client. 이 counselor, 상담가의 고객이요. 정보를 찾을 때 무엇에 대한 정보냐면 regarding이 뒤에 as를 쓰지 않으면 about의 뜻인 거 알고 계시죠? 무엇에 대한 정보냐? the direction, 방향성입니다. 그녀가 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어떤 거와 같은 게 방향성에 대한 정보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만들어야 될지 혹은 어떤 접근법을 사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게 방향성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그죠? present 주어지게 되는데 강한 유혹이라는 게 주어지게 된대요. 누구의 입장에서? 상담가의 입장에서는 강한 유혹이 있어. 뭐 하는 게 강한 유혹이냐? 바로 to tell him. 그 혹은 그녀. 다시 말해 얘네들은 다 여기서 봤을 때 그들의 고객이겠죠. 그 고객한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지. 얘는 그래서 누굴 꾸며준다? 앞에 있는 카운슬러가 아니라 템테이션. 말하고자 하는 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있게 됩니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이것은 피해질 수 있는데 뭐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함으로써 이 앞에 있는 이러한 사실이라는 건 피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는 앞문장 전체라기보다는 뭐 앞문장 전체로 받으셔도 되고 앞에 있는 템테이션을 꾸며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죠? 자, 상담가들의 고객들은 정보를 찾아요. 그죠? 그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그리고 방향성이 뭐냐?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고, 어떠한 접근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강한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 상담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 고객한테 약간 자기네들의 주관이 또 확실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사실들이 피해질 수 있는 게 어떻게 피해질 수 있냐면 이 고객한테 본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십시오. 라고 허락을 해줌으로써 이러한 사실들은 피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괜찮나요? 자, 사춘기는 뭐라고 여겨질 수 있게 되냐면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10대들이 생물학적 발달을 겪고 더 중요하게는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거고 여기는 관계부사 사실은 when이 있었어야 되는데 when이라는 친구가 생략된 겁니다. 어떻게? Why is it so?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왜 그럴 수 있는 거냐면 얘 관계부사가 꾸며주는 선행사가 누군지 확실히 아는 경우에는 선행사를 없애주거나 혹은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계부사를 생략한 케이스인 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the time을 꾸며주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the time은 지금 가로로 묶은 부분 그 부분이 전부 다 앞에 있는 the time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go through라는 동사와 form이라는 동사가 티네이저에 대한 동사 자리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116번. 우리는 종종 제공을 하는데 되게 긴 과학적인 설명이라는 것을 provide A for B. 누구에게 제공을 하냐면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긴 설명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요. 훨씬 더 잘 대답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건 내가 봤을 때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죠? 비교급 강조부사. 훨씬 더 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림을 가지고서 더 잘 응답이 되어질 수 있죠. 이 그림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것은 그들을 상상하고 그리고 혹은 어, 똑같은 유사한 무엇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끔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상상하게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얘는 앞에 있는 누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긴 설명을 아이들에 대한 질문으로 제공을 하지만 이것이 그림으로 주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림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은 상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유사한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정부가 새로운 체계를 도입을 합니다. 이 체계는 어떤 것이냐? 더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올라오는 목적어 목적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이 돈이라는 거는 걔네들이 뭐 할 여유가 없는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걸 해소할 수 없는 그럴 만큼 여유가 없는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또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완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돈이라는 것을 빌리도록 허락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체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같은 걸 받을 수 있는데 걔네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걸 그래서 좀 해결할 수가 있어. 사회적인 문제들도 좀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냐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이 날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날짜 뒤에 when이라는 거는 관계 부사가 되죠. 어떤 날들이냐? 그 나라가 그쵸 판단이 되어지죠. 뭐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데이 법비 구문이고 얘 노어를 쓴 거는 얘 혹은 얘 둘 다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군사력이라던가 경제적 강점에 의해서 혹은 그들의 캐피탈 시티, 수도라던가 공공의 건물들의 웅장함, 화려함이라는 것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라들은 오히려 뭐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냐면 그들의 아이들의 행복에 의해서 판단이 된대요. 그 나라라는 게 판단이 되어지는 오늘날은 어떤 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냐면 그 나라가 그 아이들에 대한 행복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을 희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읽는 것은 되게 놀랍도록 복잡한 사이코, 정신 언어학적 활동입니다. 끝났어요. 읽기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정신 언어학적 활동이고 이 정신 언어학적 활동에 포함이 되어진 사실이 두 가지가 있네요. 나돈니 버돌소.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알파벳에 대한 인식. 파닉스였구나. 음소에 대한 인식과 알파벳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그것의 파셋 부분이죠. 그죠? 그것의 이제 그것의 측면들의 전반적인 것을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열과 열 사이에 읽는 거라던가 아니면 의미를 추론한다라던가 아니면 작가의 편견이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의 약간 이해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독해할 때 나돈니 버돌소가 나오게 되면은 나돈니의 내용을 우리가 강조하기보다는 뒤에 버돌소라는 친구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뜻은 둘 다 똑같이 강조하는 거거든. 얘뿐만 아니라 얘도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말은 두 개야. A뿐만 아니라 B도니까 A도 말하고 싶고 B도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굳이 이 구문을 쓰는 거는 B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읽기라는 것은 되게 복잡한 정신 언어학적 활동이고 여기에는 어떤 활동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 모든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들어가 있어.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걸 뭐도 있냐면 열 사이에 읽는 것도 있고 의미라는 걸 추론하는 것도 있고 작가의 편견을 의도하는 것도 있는 거죠. 읽어내는 것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괜찮죠?
120번부터 아까 이제 찍다 말고 수업을 가서 중간에 지금 텀이 생긴 거고요. 저는 이걸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화면 스크린 녹화를 누르지 않았고 또 어떤 순간에 마이크도 누르지 않았고 지금 그래요. 화이팅!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완벽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화라는 것은 가장 무능하다. 어떤 거에 있어서 가장 무능하냐면 important라는 건 무능함이고 어떤 거는 passion이라는 건 열정이지만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땐 격양이죠. 격양의 가장 무능한 형태다. 내가 뭔가 극도로 달했을 때 무능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 화라는 것이 그 어느 것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것이 다루고 있는 goes about은 다루다라는 뜻이죠. 진행하다 이런 거. 그것이라는 건 여전히 화고요. 그리고 이 화라는 것이 결국엔 그래서 다치게 하는데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누구야? 그것을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죠. 누구보다도요. 바로 그것이 화라는 것이 향하고 있는 그죠? 누군가보다도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이 가장 무능한 거는 그것이 어느 누구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두 번째 동사로 봤을 때 그럼 걔는 도대체 뭐 하는데? 걔 같은 경우는 화를 오히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당한다. 상처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라는 걸 좀 내십시오. 무엇 하는 시간을 내는 거냐면 당신이 즐길 수 있는 거. 일하고 난 이후에 즐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는데 시간을 내세요. things라는 것을 관계대명사 대신 꾸며줍니다. enjoy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죠? 이걸 위해 시간을 내래요. in other 투부정사는 무엇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이 필자가 써놓은 장치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하란 얘기인데 이 스트레스는 또 누구? 어떤 거냐면 네가 경험하는 experience 뒤에 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관계대명사 위치가 꾸며주게 되죠. 그럼 스트레스는 네가 경험을 하는 거야. 너가 보통 일하는 시간 동안 경험을 했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일하고 난 이후에 네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도 알고 있겠지만 저는 배드민턴을 치는 편이고 이걸 통해서 좀 풀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도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저한테는 이 배드민턴이라는 친구가 낭비라기보다는 그래요.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한테는 약간 오기이자 저도 어쨌든 뭔가를 배우는 과정 이런 것이면서 그래서 타인을 느낄 수 있는 예를 들면 학생들에 대한 마음도 공감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이해를 못했을 때 이제 코치님의 태도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덧불어서 그걸 하는 동안엔 적어도 제가 어떠한 것과를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핸드폰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내가 수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만 몰입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공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가장 제일 힐링이 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좀 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나. 우리 요새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좀 일이 됐잖아요.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신들만의 풀 수 있는 거리가 좀 있는 거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없는 친구들이랑 좀 만들 것도 좀 필요가 있다는 거를 조금은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122번 돌아와서 하들리와 셀덤의 밑줄을 그었는데 이 두 가지는요. 거의 뭐뭐 않다라는 부정의 부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어에서 두 단어가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와 사용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와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단어 왜 만들겠어? 그죠? 그리고 우리는 거의 단어를 둘 수도 없습니다. 장소인데 누군가의 장소예요. 그 누군가 어느 것이겠네요. 누군가가 아니라 이건 사물이다라는 거를 뒤에 있는 위치가 알려주고 있죠. 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곳에 둘 수가 없어요. 어느 곳이냐면 훌륭한 작가가 사용한 곳. 작가가 썼던 방식대로 우리가 그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없이? without making. 이거를 만들지 않고 변화를 만들지 않고. 근데 어떤 거야? 최악으로의 변화예요. 최악의 변화가 없는 채로 작가가 사용한 그 장소에 단어를 두는 것이 거의 드물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작가가 쓴 대로 단어를 쓰게 되면 오히려 나쁘게 바뀔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내용 이해가 되시죠?
123번 cannot help ing 같은 경우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동명사 구문입니다. 않을 수 말이 두 번이 나왔죠. 부정어가.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않을 수 없다. 뭐뭐 해야만 한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한다의 뜻이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뒤에서 보셨겠지만 문제 풀면서 먼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철. 인간이 어떠한 지점에 도달해요. 이 지점을 관계 부사 where이 꾸며줘요. 그 인간이 look on, 보는 거거든요. 모든 이론이라는 건 look on A as B. 그러니까 여기다 라고 보시면 되죠. consider, 이렇게 think of,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치사, look이란 단어는 뒤에 전치사가 뭐냐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지죠. look on 같은 경우는 이제 think of, 뒤에 edge가 있으니까 이게 좀 단서로 보여지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새로운 이론을 위험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순간이 오고요. 모든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걸 또 뭐로 여기게 되냐면 toilsome trouble, 그러니까 힘들고 고된 문제점이다라고 여기게 되고요. 모든 사회적 진보를 말하자면 혁명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시간으로 보는 것이 두렵대요.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봐 두렵고,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걔네들이 절대적으로 이동하는 거, 완전이죠. at all, 전부 다 이동하는 것을 내가 거절할까봐 또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별로, 바뀌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는 또 두렵다라고 밑에 보다시피 정치가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되죠? 그리고 나서 the enemy, 적인데요. 뭐에 대한 적이냐면 학습에 대한 적은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안다는 것은 당신이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건데, 이 가정이 무엇이냐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넘어서요? 당신이 생각하고 아는 것이요. think와 no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what절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거를 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실들, 가정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 그걸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학습이라는 것의 적은,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의 적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고 싶은 것, 쉼표 뒤에 위치가 있으면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민에 s가 붙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를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생각의 과정인데, 그러니까 아는 것을 이끄는, 내가 알므로써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의 과정이라는 거, 분사가 앞에 있는 프로세스까지를 꾸며주죠. 생각의 과정이라는 건 절대 다시 방문되어지지 못한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더 알려고 안 하는 거야. 나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알아야 돼? 지금 이런 거죠. 나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알고 있는데 이거 굳이 왜 들어야 돼? 이런 거 비슷한 거야. 굳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난 그냥 넘어가야지.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과정을 안 합니다.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여전히 뭔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너희들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필기라는 걸 저는 되게 열심히 해요. 왜냐면 이거를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눈에 보이게 내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를 손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거에 뛰어난 친구들은 그냥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가능하면 정리를 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입력되어질 수 있도록 카테고리적으로 이게 뭔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필기를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그리고 손이 예전에도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운동 메모리라는 게 사실은 머슬 메모리라는 게 무시를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단순하게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거두절미하시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의 가장 큰 적은 알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적은 학습의 가장 큰 적은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적절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뭐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부족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렉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지문. 연구인데 행동에 대한 연구예요. 뭐로 향하고 있는 유전적으로
뭔가 바뀌어진 음식, 유전자 조작되어진 음식 쪽으로 우리가 행동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음식의 옵션을 받는데요. 어떤 음식? 걔네들이 선택한 음식이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진정한 반응이라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설문조사하는 거, 네가 설문조사하는 음식, 네가 선택한 음식 너 지금 받을 수 있어. 그럼 설문조사에서 해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더 진심을 다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뒤에 이제 독해 좀 더 해볼게요.